자, 24년 2학년 1학기 신목중학교 중간고사 이거 해설 정두서 김강현입니다. 이거 빠르게 해설할 거고 오늘은 이제 주요 문항 위주로 일단 해설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신목중은 그냥 교과 개념을 충분히 숙지했는지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정리가 완벽히 확립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보는 거고, 그리고 개념 명제 같은 거 예를 들면 1번 같은 거 이런 거 옳은 문장을 묻는 개수, 그 옳은 문장의 개수 혹은 틀린 문장의 개수를 묻는 형태가 출제되니까 진짜 예를 들면 보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오답을 유도하는 그런 문항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1번 문항 일단 보고 4번까지 넘어갈 거예요. 1번 문항은 모든 정수는 유리수이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고,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냐? 그럼 당연히 맞는 말인데, 모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이다. 아니죠. 그 무한소수 중에 순환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순환소수라고 얘기할 수 없고,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냐? 아니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땡이라고 해갖고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당연히 맞는 거. 따라서 얘는 몇 번? 1번에 3번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2번은 이제 풀이법만 볼 건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면 유한소수로 나타내려면 뭐죠? 분모에 뭐만 있어야 돼? 유한소수로 나타내려면 2 또는 5의 m제곱, 5의 n제곱, 2의 m제곱, 5의 n제곱 꼴 같이 분모에 이 친구들만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뭐죠? 없는 친구들을 다 골라주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이제 답을 고르실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보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일단 첫 번째 거 풀어보면 5로 나눠지니까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3으로 나누면 17분의 5니까 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니까 얘는 맞는 거죠. 문제에서 이걸 일부러 헷갈리게 한다고. 유한소수는 분모의 2나 5의 거듭제곱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분모의 2와 5가 아닌 것들 이 남아있는 거는 다 고르라는 뜻이니까요. 알겠죠? 여기 4번 같은 것도 너무 쉽고, 뒤에도 계속 순환소수를, 여기 신목중 같은 경우는 되게 신기하게 그냥 단원별로 쭉쭉쭉쭉 내다 보니까 이 단원별로 쌤이 다 봐주도록 할게요. 우리 5번 볼 건데, 이 5번은 풀어드릴 거예요. 5번은 a 곱하기 b인데, a가 두 자릿수 자연수, b가 세 자릿수 자연수니까 a, b를 곱해서 1265래. 그럼 난 이 1265가 어떻게 생긴 놈인지 모르니까 먼저 얘를 5로 한번 소인수분 인수분해 해보면요, 5로 나누면 2, 5, 그리고 5, 25, 253이 되고, 그럼 얘는 뭐 11로 한 번 더 되네. 그러면 뭐 23이 되니까, 여기서 뭐지? 되게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A는 뭐지? 두 자릿수 자연수니까 A는 11이 되고, B는 세 자릿수 자연수니까 뭐가 됐지? 23 곱하기 5니까 115임을 알 수 있고, 맞아요? 그러면 맞아? B가 뭐가 돼? 115고, 맞죠? 그리고 A가 11이니까 115를 11로 나누면 뭐지? 10하고 나머지가 4인가요? 맞죠? 그러면 110하고 50이고 44고 6이니까 여기에 뭐가 또 반복된다? 5가 계속 45, 45, 45가 계속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A분의 B는 뭐가 돼? 10.45 땡땡이고, A 더하기 B의 결국에는 몇 번째 자리죠? 126번째 자리지. 한마디로 126번째 자리의 숫자는 뭐야? 계속 반복되니까 뭐가 됐다? 끝수니까 126은 짝수네요. 그럼 당연히 이 두 번째 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자, 7번도 우리 마저 볼게. 7번도 보면 6번도 한 번 더 볼까요? 6번 보면 여기서 봤을 때 얘를 a분의 39래. 근데 얘가 3.54니까 뭐가 돼? 3.54니까 99분의 354 빼기 3이 되니까 99분의 351이 됐고, 얘는 뭐래? 이미 알려줬으니까 39가 되려면 당연히 9로 나눴겠네. 그럼 11분의 39니까 A는 11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는 2.73땡으로 3이 계속 반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얘는 90분의 뭐가 됐대? 273 빼기 27이니까 90분의 246이고, 얘는 9로 한 번 더 약분을 하면 뭐가 돼?
10분의 9, 2, 18하고 66 안되네요. 그럼 3으로 한번 해볼까? 3으로 한번 하면 3, 3, 8에 24 이렇게 되고 맞지? 2로 한 번 더 되니까 15분의 41인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B가 뭐가 됐다? 41인 걸 확인할 수 있다. 됐죠? 그럼 A랑 B가 됐는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한마디로 A는 뭐가 됐지? A는 11, B는 41인데 이거 사이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X는 뭐에 배수해야 돼? 9에 배수해야 되니까 9 곱하기 2부터 몇 가지? 9 곱하기 4, 36까지 포함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 개수는 18, 27, 36 총 3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7번 같은 것도 한번 보면 7번도 그냥 쉽지. 5, 3, 6, 4니까 얘를 쪼개야 돼. 그럼 5, 3, 6, 4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면 봐봐요. 5, 3하고 2 곱하기 3의 4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5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의 4제곱이라고 하면 얘를 왜 이렇게 쪼갰다? 그냥 이게 도대체 몇 자릿수인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쪼갠 거죠.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됐어? 126에 162에 10의 세제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따라서 n은 몇이야? 6자릿수 자연수인 거를 확인할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근데 얘를 한 자릿수 자연수와 A와 B에 대해서 순환수수 0.AB 땡이라고 하니까 얘는 어떻게 나타냈을까? 90분의 10A 더하기 B 빼기 A를 한 게 뭐야? 3n이니까 n이 뭐가 됐어? 18분의 7이 됐던 거지. 맞아? 그럼 9a 더하기 b가 뭐가 됐어? 35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맞아요? 그러면 a가 뭐라는 거야? a는 당연히 한 자릿수 자연수니까 3이 되죠. 그리고 b는 뭐가 됐어? 8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럼 결국에는 얘가 뭐야? 0.83 땡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니까 0.83 땡은 뭐야? 90분의 83 빼기 8이니까 90분의 75가 되고 얘는 6분의 5임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C의 값은 뭐였다? 3이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문제. 여러분들 이거 그냥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 8번 같은 경우는 그냥 너네들한테 넘길게 얘들아. 그냥 어려워할까봐 쌤이 얘기를 하면 얘가 지금 어려우니까 얘를 210처럼 이렇게 두 배를 곱해서 만들면 n이 뭐가 됐다? n은 11의 배수 맞아? 이면서 21의 배수여야 되니까 한마디로 3 곱하기 7 곱하기 11 곱하기 k인데 이 k가 뭐여야 된다? k가 자연수여야 된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다? 105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11 곱하기 k분의 뭐가 11이 얘가 순환소수여야 되니까 약분되면서 이제 k가 결국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2 또는 5 이외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해됐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2 또는 5 이외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k는 뭐가 됐다? 여기 보시면 693을 보면 231 곱하기 3이니까 얘 또 2 또는 5 위에 얘가 뭐가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8번에 4번 이렇게 고르고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다. 여기서 462가 안 되는 이유는 얘는 231 곱하기 2잖아. 2 또는 5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231이 있으니까 2가 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결국에는 2 또는 5가 아닌 이 4번 이렇게 4번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9번 같은 거 9번, 10번, 11번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12번은 선생님이 한번 볼게요. 12번은 그래서 보면 우변이 뭐가 돼? A16, B12, C20이니까 얘를 최소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4제곱 같은 거는 다 4제곱으로 뽑을 수 있지. 그럼 A 4제곱, B 3제곱, C 5제곱의 4제곱이니까 결국에는 얘가 뭐다? 얘를 가장 큰 값이니까 P의 가장 큰 값은 뭐가 됐어? 4임을 확인할 수 있다. P의 가장 큰 값은 4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얘가 제일 작은 거는 뭐야?
P가 1일 수도 있겠지. 왜? X, Y, Z가 다 자연수라고 하니까 그냥 얘를 있는 그대로 쓰는 거야. 16, 22, P 20으로 하면 얘가 뭐가 돼? P가 제일 작은 값이 1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 그러면 예를 들면 M이 라지 M이 4일 때는 뭐가 돼? 라지 M이 4일 때 X, Y, Z의 합은 4 더하기 3 더하기 5니까 12가 되는 거고, M이 최소인 1일 때는 뭐가 됐어? 16 더하기 12 더하기 20이 되니까 얘는 48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P가 M일 때의 값은 뭐다? 10이고 스몰일 땐 48이다 해서 1번 그냥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는 문제. 자, 13번 이런 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하세요. 뭐 뭘 더했다가 빼고 이런 거는 그냥 센에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으니까. 14번 문제 얘들아 볼게. 14번 문제 이거 뭐야? 세 개를 쌓아 올렸고 한 변의 길이가 세 개를 쌓아 올렸고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지금 돼 있대. 상자 한 개의 한 변의 길이가 4x제곱 그리고 높이가 2x 더하기 y니까 높이가 계속 커지겠지. 전체 상자의 부피는 그럼 어떻게 구해? 뭐야? 밑넓이는 그냥 똑같은 거잖아. 그럼 뭐야? 4xy 제곱의 제곱 아니야? 거기다 뭐가? 2x 더하기 y가 몇 배 커진 거야? 3배 커졌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 됐죠? 그러면 여기서 또 계산해서 얘를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16x제곱 y 4제곱에다 3을 곱하고 2x 더하기 y를 곱해버려서 우리는 48x제곱 y 4제곱에 2x 더하기 y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얘는 결국엔 뭐다? 96x세제곱 y 4제곱 플러스 48x제곱 y 5제곱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쉽게 풀고 넘어가는 문제. 됐죠? 15번 문제도 여러분한테 맡길게. 그냥 계산이니까. 이 16번 문제는 쌤이랑 보자. 도형 문제 쌤 웬만하면 다 풀어줄 거고, 사실 여기서 신목의 우리 핵심은 우리 뒷부분에 그 뭔가 그 국어 문제인지 수학 문제인지 모르는 그런 것들 우리 쌤이랑 해야 되는 문제 있습니다. 우리 그 구의 부피랑 원뿔의 부피 먼저 정리해주면 원뿔의 부피는 뭐가 됐지?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곱하기 h였고, 얘는 뭐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었다. r은 당연히 반지름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의 부피 얘는 뭐가 되냐면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뭐였다? 3ab의 세제곱이었다. 그럼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됐다?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a분의 b니까 얘 제곱 곱하기 18 a 5제곱 b의 몇 제곱이었다? a 5제곱 b 이렇게 그냥 돼버리니까 얘가 얘 몇 배냐? 그럼 여기에다 몇 배를 하면 얘가 되느냐? 이것만 그냥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 이 계산은 여러분한테 과정을 맡길게요. 알겠죠? 우리 17번 또 보자. 17번 같은 경우는 이거 17번은 쌤이 굳이 해줄 필요 없겠죠? 이 18번 같은 거 한번 보자. 18번 같은 경우는 한번 보자. 여기서 A보다 지금 B가 더 크잖아. 그럼 같은 수를 빼면 뭐야? 같은 수를 빼면 당연히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겠지. 그러니까 기억은 무조건 포함해야 되니까 와, 확률이 33.3%까지 올랐다.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 보자. 니은 같은 경우 A 빼기 B가 뭐야? A 빼기 B가 음수야. 근데 0은 아니야. 그럼 A 빼기 B가 음수니까 숫자가 다르니까 음수를 나눴을 때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 지금 봐봐. C가 D보다 작아. 근데 C가 D보다 작은데 여기다 A 빼기 B 음수를 다 양변에 곱하면 뭐해?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그러니까 니은은 무조건 틀린 문제. 그럼 기억 아니면 디귿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D가 양수잖아. 맞아? D가 훨씬 더 크니까 A 플러스 D가 양수잖아. 그럼 좌우 우변에 다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데, 그럼 B가 C보다 작은 걸 계속 만족하니까 기억 디귿. 얘도 너무나 쉬운 문제였다. 됐죠? 그리고 19번 왜 갑자기 또 이게 또 나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쌤이랑 이거 한번 보자. 이게 무슨 꼴이냐면 얘가 분수분의 분수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 번분수꼴이라고 하지. 그럼 얘를 먼저 한번 계산해보면 얘는 뭐가 돼? 999분의 1112에서 1112에서 1을 뺐고 그거 분의 1이니까 얘는 뭐가 돼? 1111분의 999가 됐지. 맞아요? 돼? 안 돼? 됐지? 그러면 얘가
A, B, C래잖아. 그럼 얘를 999를 1111로 나누면 못 나누지. 그러니까 여기서 0 곱하고 1111 하고 0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뭐 8부터 시작이 되겠다. 그럼 8888이고 빼보면 뭐가 됐지? 11020 이렇게 되고, 그럼 한번 9가 더 들어가네. 그럼 9999가 들어가고, 그럼 뭐가 됐어? 0 하고 빌려야 되니까, 맞아? 1 1 2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맞아? 됐지? 그러고 뭐가 한 번 더 들어가? 9가 한 번 더 들어갔지? 맞아요? 돼, 안 돼? 됐지? 그렇지. 그렇죠? 여기 계산이 잘못됐지? 쌤이 너무 앞서갔죠? 봐봐. 여기 9999로 하면 뭐지? 이걸 그냥 암산하려고 해서 그래. 10 210 이렇게 되는 거죠. 10 210이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9가 들어가니까 9999가 나오고, 9999가 나오면 2110이고, 한 번 더 뭐가 돼? 들어가니까 뭐가 됐어? 1111이 되니까 999가 나왔다. 맞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됐다? 8991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결국엔 뭐가 됐어? 0.8991땡이니까 ABC가 이렇게 된대. 8991이래. 그러면 여기서 뭐야? 8x 더하기 1이 뭐가 9보다 크다. 그럼 x는 뭐보다 크대? 1보다 크다. 따라서 x값은 뭐야? 맞아요? 따라서 x값은 뭐가 됐어? x값은 8과 9가 됨을 확인할 수 있죠. x값은 8과 9가 되니까 그럼 결국엔 얘가 뭐가 됐다? 19가 됐다. 됐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 자, 20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맡길게. 그냥 얘 15 그냥 다 곱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21번 얘들아, 21번부터 끝까지 쌤이랑 볼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는데도 여기일 거야. 봐봐. 피지컬 314, 여기 성빈이는 윤성빈 선수 같아요. 성빈이가 3.14 얘인데 이게 뭔 뜻이냐면, 일단 먼저 얘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 A 지점에서 11m가 떨어진 이 B에 뭐가 있었냐면, A에는 저울이 있고 B에는 추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저울이 있는 이 A 지점에서 윤성빈이 뛰어. 그 다음에 추를 가지고 들어서 다시 여기에 돌아와야 되는데, 무조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한 번에는 추를 한 개씩만 가져와서 저울에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얘가 뭐가 됐냐면, 만약에 이 추의 무게 있잖아. 이 추의 무게. 만약에 이 저울 위에 올려진 추의 무게가 9분의 311보다 커지면 윤성빈 선수는 여기까지 달라간대. C에 뭐가 있냐면 부저가 있대. 부저가 울리겠죠. 부저를 딱 이렇게 누르면 경기가 끝나는 건데, 얘가 몇 초 이내? 53.4초 이내면 끝난다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9분의 311이 되려고 하면 추 하나의 무게가 얼마니까? 9분의 314 빼기 3이었으니까 99분의, 얘는 99분의 311이었고, 99분의 311이 몇 개를 갖고 와야 얘가 9분의 311이 될까? 이게 21번 문제인 거지. 그러면 n은 몇 이상이야? 당연히 11개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고, 2번 이렇게 그냥 쉽게 푸는 문제인데, 쌤이 여기서 이 설명을 왜 했냐면 이 22번 문제를 갖고 오고 싶어서요.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얘네가 이 신목중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내셨냐면, 얘가 초당 9m/s로 달려갔다 달려온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 전환에 따른 속력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물리학적으로도 너무 완벽하게 쓰셨어. 추를 들거나 내려놓을 때 걸리는 시간이 1초야. 그럼 우리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 이따가 이 시간이 53.4초 이내여야 되니까 총 시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총 시간 안에는 봐봐. 선수가 윤성빈이가 여기 A랑 B를 왕복하는 그 거리가 당연히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초를 들었다 놨다 할 때마다 걸린 시간이 몇 초래? 초를 들었다 놨다 할 때마다 걸린 시간이 1초니까 한 개를 들려면 추 한 개를 들 때는
1초가 걸리는데 한 캔을 들고 결국엔 저울에 올려놔야 되니까 추 한 개당 2초가 필요해. 근데 우리가 21번에 총 몇 개가 필요하댔어? 11개의 추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우리는 22초는 이미 추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시간이 고려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쌤이랑 속력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거속시 우리 이거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 이 시간이니까 전체 총 이동거리를 속도로 나눠 볼 거야. 근데 속도는 9야. 그럼 결국엔 총 이동거리가만 중요한 거거든. 총 이동거리로 볼게. 총 이동거리는 봐봐. A에서 B를 11번 왕복하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11m. 맞아? 맞아요? 그럼 11m인데 맞지? 11번 왕복하니까 총 이동거리가 뭐가 돼? 11m 곱하기 11m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11개니까. 맞아? 얘가 추 1개고 11개였으니까 얘가 뭐가 됐다? 우리는 242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A에서 C로 한 번 갔는데 얘는 언젠진 모르니까 몇 미터인지 몰라. 그러니까 얘는 A 미터라고 우리가 볼게. 그럼 결국엔 총 이동거리는 뭐가 됐어? 242 더하기 A의 미터가 된 거고, 얘는 총 시간은 뭐냐면 총 시간은 242 더하기 A라는 걸 속도가 무조건 9로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9로 나눠준 거랑 뭐 추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 뭐지? 22초 이거가 더해졌을 때 뭐보다 작아야 돼? 53.4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뭘 하시면 돼? 얘를 계산해 주시면 22를 넘기면 31.4가 되고 거기다 9를 곱한 다음에 뭐가 됐죠? 242를 빼줘버리면 그냥 계산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는 쌤은 보지도 않았어. 왜 그러냐? 얘가 곱해주면 0.6이 나오는데 그럼 얘가 같았으니까 당연히 빼서 맞죠? 1의 자릿수가 같은데 6이 얘밖에 없으니까 시험에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1번 찍고 딱 넘어가시면 되는 문제인 거지. 됐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23번, 24번 얘도 볼게. 중학교에서 버스 타고 수련회를 가는데 뭐 반별로 참여 여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참여도가 70점 이상이어야 가나 봐. 그럼 참여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학생 수분에 해당 반의 수련회에 참여하는 학생 수 곱하기 100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서 보니까 1반, 2반, 3반은 아는데 4반 수련회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5반에서 참여하는 학생 수보다 하나가 더 많대. 그럼 4반에서 참여한 학생 수를 5반에서 참여한 학생 수보다 하나 많다니까 x 더하기 1이라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맞아요? 근데 이제 각 반은 25명이 있다는 거야. 근데 25명이 있는데 왜 그러겠어? 여기서 뭐 버스 요금을 또 단체 요금으로 할지 아니면 개인 요금으로 할지 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사실 23번과 24번이 다 연결된 문제여서 신목중 이걸 보면 21, 22, 23, 24를 동시에 틀릴 수도 있고 맞춘 친구는 다 맞췄겠지. 그럼 봐봐. 참여도 조사 결과에 수련회가 가게 됐다는 뜻은 평균이 얘가 뭐 이상이었다는 거야? 70점 이상이었다는 뜻이니까 5반 참여 학생 수가 몇 명이었어? X명이었다고 하면 봐봐. 참여도는 5반의 참여도는 뭐가 돼? 25분의 X 곱하기 100이 되니까 얘는 4X임을 알 수 있고 4반의 참여도는 뭐가 됐어? 25분의 X 더하기 1 곱하기 100이니까 얘는 4X 더하기 4임을 알 수 있어. 근데 그럼 결국에는 우리 참여도 다 나와 있으니까 76, 80, 40 더하기 4x 더하기 4x 더하기 4를 전체 학생 수가 그럼 뭐가 돼? 전체 학생 수니까 맞아요? 참여들 나눴으니까 맞아 안 맞아? 25를 다 그냥 우리가 곱한 거를 생각한 거잖아. 맞아? 그러면 맞죠? 해당 반의 전체 학생 수니까 전체 학생 수를 이제 5로 나눠져 버리면 뭐가 됐어? 그럼 얘가 70 이상임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그냥 되는 문제지. 맞아요? 맞습니까? 왜 그랬냐면 여기서 맞죠? 그럼 여기서 그럼 계산하시면 뭐가 돼? 76, 80, 40, 4x, 4x 더하기 1이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원래 얘는 그냥 우리가 전체 반의 학생 수 이거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계산 결과는 뭐가 됐다? x는 뭐가 됐다? 8분의 150인가 나올 거야. 그럼 얘는 18점 얼마니까 얘는 19명이 신청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이게 봐봐. 얘가 평균이 72잖아. 참여도의 평균이 72라고 하니까 뭐가 72였던 거야? 자, 여러분들이 잠깐 끊었다 갔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물어볼까봐 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 여기서 이 결과값이 왜 나왔냐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합급 참여도의 평균이 결국엔 70 이상이어야 되는데 전체가 몇 반이야? 5반이니까 전체 합이 350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각 반의 참여도를 그냥 굳이 나눌 필요 없이 각각의 참여도를 이렇게 계산한 그 값이 350 이상이면 되냐 이거를 그냥 묻는 문제였으니까 23번은 쌤이 풀이 방식대로 그냥 푸시면 돼요. 한마디로 1반 참여도 76, 2반 참여도 80, 3반 참여도 40이니까 얘네 각각의 참여들을 다 더한 거의 총합이 뭐 350보다 작으면 되니까 마저 계산을 해보면 196 더하기 4 더하기 8x가 350 이상이면 되는 거니까 얘가 뭐가 돼? 200이니까 뭐가 됐어? 8x가 뭐 150이었다. 따라서 x는 뭐가 됐다? 8분의 150이니까 얘는 18점 얼마 그러니까 19명의 최소 19명의 학생이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봐봐. 한마디로 봐봐. 여기서 24번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요. 이 1반, 2반, 3반, 4반, 5반이잖아. 그럼 이거 다시 한 번만 구해보자고. 얘가 결국에는 합급 참여도의 평균이 72인 경우 버스를 단체 요금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 반의 개수는 그 한마디로 72인 경우가 이제 유리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뭐였다? 5반의 결국에는 이 평균이 72여야 되니까 최소 한 반에 몇 명씩 있어야 되는 거야? 20명씩은 있어야 되는 거지. 맞아? 20명씩은 있어야 된다라는 이걸 결론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 이 1반은 우리가 뭐였어? 100분의 참여도가 76이었는데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1반부터 다시 처음부터 볼게. 1번부터 다시 보면 해당 전체 학생 수는 그냥 반별로 25명이니까 25로 그냥 박혀져 있어. 근데 그럼 얘가 76이라는 건 이게 4가 곱해졌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무조건 4가 곱해졌으니까 참여하는 학생 수는 몇이 돼? 학급 참여도를 4로 나눈 게 학생 수가 되는 거지. 뭐 학급 참여도를 참석하는 학생 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일반의 학급 참여도가 76이니까 맞아? 76이 됐으니까 76 나누기 4는 뭐가 됐어? 4일은 4하고 4, 9, 36 19명이 참석하네. 2반은 4분의 80이니까 뭐였다? 20이 되는 거네. 3반은 뭐가 돼? 4분의 40이니까 얘네는 솔직히 단체 안 가는 게 딱 좋겠네. 맞아? 그럼 4반은 뭐가 돼? 4반은 4분의 우리가 아까 x가 뭐였어? 22였으니까 4반은 뭐가 됐어? 맞아? 4반은 뭐가 됐었어? 5반이 몇 명이었어? 그럼 참여하는 학생 수가 20명이었지. 맞아? 4반은 그럼 21명이라고 이미 구해놨었잖아. 맞아? 5반은 우리 위에 있는 거 써야죠. 그러면 5반은 지금 20명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야. 그럼 30명 이상의 할인가가 더 유리한 경우 이거를 물었잖아. 한 명당 4만 원인데 봐봐. 그러면 할인가는 몇 퍼센트를 할인해준대? 35%를 할인해준대. 맞아? 그러면 예를 들면 30명의 가격으로 결제를 해도 더 싼 경우를 하는 거잖아. 그럼 원래는 만약에 원래 가격으로 낸다고 하면 그냥 예시를 들어줄게. 1반이 4만 원 곱하기 19를 했어야 돼. 근데 만약에 할인가로 한다고 하면 30명의 할인가라고 만약에 계산을 해보자. 30명이면 30명 곱하기 4만 원인데
여기다 몇 퍼센트를 35% 할인해 주니까 0.65를 곱한 다음에 맞아요? 맞지? 맞아. 그럼 얘인데 얘를 몇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4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맞아? 그게 인원수니까. 맞아? 얘 4로 다 나눠주는 거 우리 아까 그 계산한 25분의 100 4로 다 나눠주는 거지. 그럼 4로 다 나눠주게 되면 뭐가 돼? 0.65 곱하기 30명을 하면 뭐 19.5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사를 빼면 학생 수가 참여하는 학생 수가 18.5명보다 만약에 크다고 하면 얘가 유리한 거야. 맞지? 요금으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겠지? 맞아요? 그러면 요금으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니까 19명인데는 지금 뭐가 돼? 1반은 해당이 돼요. 또 2반도 지금 해당이 되지. 3반은 안 돼. 4반은 해당돼. 5반은 해당돼. 따라서 총 몇 개의 반? 4개의 반이 지금 유리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신목중 우리 해설 마칠게요.